이제는 단순한 디지털 학습이 동기 유발이나 재미를 위한 수업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평가 계획 단계부터 실제로 수업을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주는 전반적인 과정에 디지털 학습이 관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어떤 특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다루기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제가 많은 선생님들께 디지털 학습을 할 때 이런 게 좋다, 이런 장점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어떻게 보면 제 채널 전반에 대한 디지털 학습의 목적, 디지털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도 나도 내 수업에 디지털 학습을 한번 적용시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커다란 제목은요, 블렌디드 러닝과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단순히 블렌디드 러닝 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온라인 수업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디지털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교육 과정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과 교사 교육 과정 하면 내용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풀어보면 디지털이라는 복덩어리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디지털 수업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으로 바꾼다면 세 가지 복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어떤 복이 따라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다면,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일상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수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교과에 상관없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게 약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보 교과, 교과목으로서의 정보를 늘리는 것과는 약간은 방향성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디지털 교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것을 수업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들, 성장평가나 과정중심평가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교사평기, 즉 교사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렌디드 러닝, 원격 수업, 즉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상황에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환경 전반을, 우리가 수업하는 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좀 적용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복덩어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디지털 교육을 하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수업입니다.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 즉 기록이 필요한데요.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디지털로 바꾸면, 수업을 디지털로 바꾸면 모두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복,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수업을 좀 되돌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을 각각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하게 되는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수업,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다양하게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블렌디드 러닝은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거나 온라인 학습 전략에 오프라인으로 보조하는 방법입니다. 즉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 방법과 오프라인 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업을 디지털 학습으로 바꾼다면 학생들과 자료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의 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보면은 수업 자료나 학습 자료를 교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학생에게 필요할 때만 제공, 즉 교사가 주고 싶을 때만 주는 것이었는데, 디지털 학습을 하게 되면 교사가 학습 자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이나 학생들의 자료도 교사에게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교과서를 넘어서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또 이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내 수업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자료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그 중에서 특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쉽게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위에 선생님들의 자료를 얹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평가입니다. 디지털 학습을 하면 평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특히 요즘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성장평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장평가라는 것은 단편적인 교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다양한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평가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말이 너무 어렵고 좋은 말만 쓰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학습의 서열화, 너가 잘하냐 못하냐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피드백에 중심을 두는 것이 성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처음에 어떤 하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점부터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결과에 이 도달하는 과정, 학생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서, 즉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직 교실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결과물, 그러니까 최종 산출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를 다각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학생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디지털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쉽고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자료인데요.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을 디지털 학습에서 디지털 자료화 시켜 놓은다면 그 자료가 클라우드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언제나 불러와서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이전에 학습한 자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자료를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국에는 생활기록부도 적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수업 따로, 성장평가 따로, 학생 생활기록부 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수업과 평가에 대한 업무가 좀 커졌다면, 디지털 학습을 이용하면 수업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성장평가에 담기고, 성장평가의 내용을 정선하고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이 생활기록부에 적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번의 일을 하실 필요 없이 그 자료를 가지고 생활기록부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기록입니다.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록, 아까 앞에서 봤던 다각적인 자료 수집, 학생들의 산출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을 디지털 기록으로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만든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고, 수업 산출물을 디지털화 시켜서 선생님들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성장평가나 성장과정, 과정중심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위드랑의 포트폴리오 기능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학생들의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사교육과정, 교수평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학습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을 바꾸면요,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쉬워지면서 전체적으로 교습 평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교습 평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교사교육 과정을 여러분들 선생님들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한번 구체적인 제가 했던 수업 사례, 평가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했던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저는 원래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선생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고요. 저는 플랫폼은 위두랑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공공학습 플랫폼을 추천하지만 어떠한 플랫폼을 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첫 번째 글을 보면요. 저희 반 학생이 정교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썼던 글입니다. 초안입니다. 초안. 이 글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주장은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른 근거나 적절한 설명이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에게 줬고요. 학생이 최종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라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쓴 연설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최종적인 글만 산출물로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위두랑을 활용한다면 첫 번째 글부터 마지막 글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 글을 보면서 학생이 처음에 연설문을 어떻게 썼는데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글을 완성했다라는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수업 사례인데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한 겁니다. 학생이 수학 익힘책을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위두랑에 올렸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학생이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그 위에 펜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한 다음에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만날 필요 없이 바로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댓글을 달아주니까 학생이 자기가 틀린 문제만 다시 푼 다음에 그 문제를 크게 사진을 찍어서 위두랑에 다시 올렸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학생이 틀린 문제를 잘 풀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태블릿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찍은 동영상이고요.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가 수업 산출물을 받는 것은 학생이 전반적인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는 10개짜리 묶음과 5개짜리 묶음,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는 자릿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과인데요. 이번 사회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과 태블릿을 이용했고요. 6학년에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 있는 국경선을 따라 그려보고 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 나라에 대한 특성을 찾아서 자기가 직접 글씨로 써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스크린샷과 펜쓰기라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가 주는 자료를 학생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디지털 교과서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태블릿의 스크린샷과 펜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교사는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활용하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모글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학습하다가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위두랑으로 적어서 교사는 위두랑을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 수업 사례인데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찰을 해야 한다거나 비교하는 실험 같은 걸 할 때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한 후에
해당 사진을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적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한 실험을 사진 3개를 나열해 놓고 각각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하면서 그 결과값에 따른 비교, 그래서 직렬과 병렬, 정구의 직렬, 전지의 병렬,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지식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학습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스스로 산출문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할 뿐더러 교사는 이러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교과서에서도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되는 기능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 즉 원격 수업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한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1학년 학생이 할 수 있다면 대부분 다른 학년 학생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시는 플랫폼에 따라서 안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위두랑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안내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했고요.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위두랑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상황이어서 우리 반 학생이 글을 읽는 방법을 제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글을 읽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 꾸러미를 보내줘서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제작을 하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때 학생들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그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는 꼭 학생들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직접 그 학생이 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고 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얼굴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했던 사례,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수업 산출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위두랑에 제출하면 저는 그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개개인적인 피드백을 준 다음에 다시 보완된 학습의 산출물을 받고 그 산출물이 쌓이면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온라인 수업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프라인 수업이냐 온라인 수업이냐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수업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학습이라는 방식을 가져간다면 그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됐든 오프라인 수업이 됐든 같은 수업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의 이 수업에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디지털을 활용한 학습이 아닐까라고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다음은 이렇게 수업한 걸 가지고 평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가는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가의 시작, 평가 계획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웠던 평가 계획표와 수업 진도표인데요. 우리가 4월 달에 정보 공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문서형으로 세운다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 평가 계획표를 세우실 때 성취 기준이나 디지털 학습을 확인하셔서 조금만 잘 세워두신다면 1년의 교육과정 운영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수업 평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저는 성취 기준과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을 넣었고요.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단원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평가 요소나 평가 횟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또 교과마다 좀 특성을 갖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성취 기준이 한 단원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성취 기준이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쓰는데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평가 계획을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업 진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평가 계획표와 진도표를 만들 때도 이 안에 디지털 학습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이러한 성취 기준은 지도서 이렇게 단원 맨 앞에 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이라는 이러한 문서를 확인해보면 해당 성취기준과 그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표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선생님들이 이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거나 재구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취기준 중심으로 평가계획표를 만들고 평가기준을 세운 다음에 수업을 하는 사례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세운 평가계획표를 보면서 제가 평가계획 안에서 어떻게 수업을 좀 생각하고 디지털 학습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한번 이 성취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이게 성취기준이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중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기준을 보면서 활동을 짜는데요. 가장 낮은 평가기준, 즉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활동부터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평가 기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체물을 세워보는 활동으로 100가지의 수 개념을 이해한다. 그래서 저는 활동 1로는 구체물을 세워보는 활동을 1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세워보는 활동을 통하여 여기서는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세워보는 활동, 구체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위물체가 나옵니다. 단위물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수수깡 묶음이라든지 지우개 묶음이라든지 10개짜리 묶음과 낱개가 구분되어 있는 좀 일반화된 물건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두 번째 활동으로 제시를 하고요. 세 번째 성취기준 가장 높은 평가기준에서는요.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이용하여 100가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를 쓰고 이제는 실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1은 구체물, 활동 2는 단위물체, 일반화된 물체, 활동 3은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를 읽고 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활동 순서를 정하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구체물을 처음에 제시해야 되겠구나. 그럼 구체물을 세워보는 활동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위두랑에 제출하도록 하는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활동과 제가 활용할 디지털 학습 그리고 어떠한 수업 산출물을 얻어낼 것인지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묶음이 있는 단위 물체들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활동을 계획을 하고요. 마지막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이 수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도록 머릿속에 또는 평가 계획표에 수업 지도안에 계획을 해두고 평가 계획과 수업 계획 그리고 어떠한 산출물을 얻어낼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면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업 안내를 먼저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해주고요. 1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보실 사례의 성취 기준은 이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성취 기준이고요. 처음에 구체물을 활용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구체물을 세워보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건 학생이 실제로 위드랑에 올린 글이고요. 네,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구체물을 가지고 세워보는 활동을 하는 동영상을 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요,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였는데요. 친구와 친해지는 놀이, 친구가 지금은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취 기준을 가족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라고 좀 변경을 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요, 제가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시청 시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화상 수업을 통해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과제 제시하고 네가 이런 동영상을 몇 번 보고 산출물을 제출해라, 수업 과제를 제출해라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자기의 산출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돌려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업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학생에게 교육자료, 즉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학생이 그걸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이 작은 장면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등교 수업, 즉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활동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 자료화 시켜서 미드랑에 쌓아놨고요. 이러한 것들은 학생이 특별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동영상을 끊임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구체물을 가지고 했던 활동이 등교 수업, 즉 오프라인 수업 상황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만, 마지막 최종적인 산출물의 동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동영상을 제시를 하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학생이 어떠한 피드백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 영상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동영상을 본다면 특히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제대로 획순대로 쓰는지도 교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10개짜리가 숫자를 세면서 10이 되면 하나의 묶음, 즉 10자리, 2자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요, 학생이 19라고 잘 쓰기는 했는데 19, 19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걸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한 동영상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피드백을 줘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학생의 성장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19, 19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걸 좀 더 연습해보자, 이러한 피드백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태블릿에 룰렛 어플을 설치해서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숫자를 학생들이 읽어보면서 한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이러한 피드백 활동을 그 학생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이 만들어낸 동영상을 보면요, 네, 앞에서 19, 19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걸 어려워했던 학생이 이제는 25, 25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을 잘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영상이지만 반복해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성취 기준에 대한 활동, 처음에 구체부를 세워보는 활동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오프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제대로 학습한 것을 교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수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을 가지고 온라인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이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두 개는 같은 수업이고 우리가 그 안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이라는 수업적인 방법론만 조금 바꾼다면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기록만 한다고 끝나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장평가, 과정중심평가,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사용했던 이 자료에서는 위두랑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두랑에 있는 포트폴리오 기능을 활용했고요.
이렇게 제가 선택한 학생들의 글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안에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국어의 글쓰기 과정,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 사회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수업 산출물, 과학에서 학생들이 실험하고 관찰하고 기록했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평가지를 만들 때 이 뒷부분은 위두랑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활용했다면 앞부분은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평가계획표에 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은 QR코드로 학부모에게 제공을 했고, 학생들이 위두랑에 올린 수업 산출물 중에서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데 가장 최종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수업 산출물들을 앞에 대표적으로 배치를 하고, 뒷부분에는 위두랑 포트폴리오 파일을 붙여서 학부모님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이 되었고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디지털 학습이라는 걸 가지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업은 디지털 교과서로 하면서 위두랑으로 기록을 하고, 그 위두랑에 기록된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평가에 활용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성장평가지로 활용까지,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학생들이 기록한 수업 산출물을 교사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글이 올라오는 순서가 수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대1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나 성장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두랑 포트폴리오 파일 자체가 학생의 성장 기록이고 학습 과정 기록인 것입니다. 또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에 생활기록부를 적어야 되잖아요. 생활기록부를 적을 때도 처음에 평가계획표에 세웠던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횟수,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나이스에 기록을 합니다. 즉 처음에 세웠던 평가 계획과 최종적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 중에 위두랑 글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글을 올린 시기입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어떤 시기에 몇 월 며칠 날 어떤 글을, 어떤 수업 산출물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수업 산출물을 가지고 관찰 기록도 적어줄 수 있고요. 이 관찰 기록을 토대로 최종적인 학생 평가, 그 학생의 성장과 학생의 학습 과정이 드러나는 이 학생 평가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학습을 하면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되고 교사교육 과정, 즉 수평기일, 이 자체가 교사교육 과정인데요. 교사교육 과정까지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약간 좀 이렇게 피라미드식 구조였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또 교사교육과정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지역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이 교사교육과정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좀 쉬운 단계에서는 교과서 재구성, 차시를 재구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원의 배열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성취 기준을 좀 해석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을 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취 기준을 합쳐서 새로운 성취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교사교육과정 수업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만약에 성취 기준이 없다면 선생님들이 개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 보면 교사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취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단계에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성취 기준을 파악해서 디지털 학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교사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면,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교사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들의 학급을 운영하는 학급 교육과정 속에서 정말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을 탁 뽑아서 보는 것, 그게 바로 교사교육과정이고요. 수업을 대하는 시선, 태도, 방법, 평가, 이러한 것들이 교사교육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내용을 마무리해 보면요. 우리가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보통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성취 기준을 파악하고 평가 계획을 세워서 수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수업을 실행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단순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재미를 위해서, 동기유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이 바로 이 수업 계획 단계에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방법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실제 이 디지털 학습을 통한 교사 교육 과정의 단계는요, 먼저 성취 기준을 파악하고요, 성취 기준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계획을 세우면서 평가 요소,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걸 수업 계획을 정하고 차시를 정하고 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정, 보완,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디지털 학습이 동기 유발이나 재미를 위한 수업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평가 계획 단계부터 실제로 수업을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주는 전반적인 과정에 디지털 학습이 관여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피드백을 주면서 수업과 평가와 기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사교육 과정을 완성해주는 굉장히 큰 무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학습이라는 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복, 수업과 평가와 기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교사교육 과정,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내가 사용하는 수업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또 디지털 학습이라는 방식을 내 수업에 갖고 왔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좀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학습을 단순히 동기유발이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수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을 해보시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수업 산출물을 얻어내고 선생님들의 수업과 평가와 기록 모두의 전반에 걸쳐서 활용하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자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들의 수업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정말 이 디지털 학습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